네, 서울 강동 의뢰 이혜식 의원입니다. 백혜령 경정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초의 그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검찰청 형사 6부 차장검사 허정, 부장검사 이준동, 담당검사 조혁 검사였습니다. 맞죠? 네, 김지훈 검사도 있었습니다. 김지훈 검사도 있었고, 최초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3일, 14일, 9월 26일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발부가 다 18일, 27일 각각 발부가 됐고, 또 내용도 비행편의 승객 정보, 인천공항본부세관 2국 1관 근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사진자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송치된 미결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대해서는 3일간 출정을 시켜서까지 현장 검증도 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출정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10월 10일 날 그 문제의 그 브리핑이 있었던 날입니다. 브리핑 직후에 남부검찰청 형사 6부의 조혁 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조혁 검사와 김지훈 검사 번갈아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하신 건 아니고? 네, 그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전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굉장히 당황하고 엄청 깨졌다. 엄청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예, 그 얘기, 그 사실에 대한 얘기 말고는 왜 깨졌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세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깨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전해줬습니까? 직원들하고는 그런 얘기, 검사들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아니, 우리 전해준 그 직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검찰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 얘기군요. 그 검사, 그 김지훈 검사하고 조혁 검사가 우리 수사팀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 직원들이 전달을 해줄 때, 해줄 때 왜 깨졌다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세관 연루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정황으로 봐서 예, 그렇게 짐작을 그렇게 해석을 판단했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있은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잘 나오던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이제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 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해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려가 됐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0월 26일 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됐죠.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습니다. 예, 그 계좌 영장, CCTV 영장, 휴대폰 영장이 다 반려가 됐는데 이후에는 두 번째에는 두 번째는 휴대폰 CCTV는 네네 됐고 허가가 됐고 그걸 제가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다.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알겠습니다. 사무 이전된 걸 제가 소명하라고 요청한 이후에 사회부 기자들이 검찰에 질의해줘서 영장이 청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반려가 되니까 세 번째 반려가 되면은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하지를 않은 거죠. 네, 세 번째 기각되면은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월 10일 날 그 문제 10월 10일 날 형사 6부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형사 3부로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잘 나오던 영장이 나오질 않아서 처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현장 검증 휴대폰 포함해서 영장, 계좌 영장 이게 기각되고 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검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왜 갑자기 특수부에서 하던 마약 수사가 형사부로 넘어갔느냐. 2차장 산하에서 1차장으로 넘어가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그때 조혁 검사, 김지훈 검사가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 그런 식의 전화를 받았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검찰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서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최세윤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질의 과정을 보고 이 뭐 문서로라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2월 5일 날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유통책이 필로폰 4kg을 몸에 부착한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연락해서 긴급히 체포가 됐는데 이때 담당 검사가 최세윤 검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공범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 1과는 각종 정보를 분석을 해서 2월 20일 날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한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말레이시아발 마약 운반 우범 여행자 정보 분석 보고인데 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1월 27일 날 일당 6명이 입국하는 상황까지 이미 그 CCTV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유통책 3명을 2월 27일 날 또 검거를 했는데 이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가 4월 12일 날 우리 그 백경정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 신청을 내게 된 거죠. 네, 기피 신청할 때 서울청에 수사지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한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백경정 생각에는 그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공적을 올린 검사인데 그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당일날 4월 12일 날에는 영상이 반려됐다고 생각하세요? 1분만 주시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2월 27일 날 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주임검사가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를 합니다. 여기서 자백을 받습니다.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1월 27일 날 여러 명과 같이 넘어왔다. 필폰 메고. 그 다음에 2월 6일 날도 넘어왔다. 그 자백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정이 없습니다. 그 자백을 받았을 때 인천지검으로부터 그 우범자 동향보고 12명을 받았을 테니까 분명히 최세훈 검사하고 그 다음에 김현실 부장검사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이 사건이 1월 27일, 2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이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최세훈 검사의 행동이 24년 2월 달에 남부지검으로 배치받은 것부터 수상하고요. 이 사안을 판사의 용어를 써가면서 필요성 없어서 기각?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범 12명을 관세청에서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도 좀 보겠다. 어떻게 밝혀냈는지.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 수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지 그 이상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경